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혈압약의 부작용과 또 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혈압약은 당뇨약보다 참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혈압약의 종류와 부작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약의 종류 첫 번째는 교감신경 차단제입니다. 이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혈관의 긴장 상태나 심장박동의 세기, 심장박동수를 조절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이것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베타 차단제, 알파 수용체를 차단하는 알파 차단제,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 베타 차단제는 이런 경우에 주로 처방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맥박이 빠르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우선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호흡곤란이나 발기부전이나 피로감, 고지혈증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류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약효가 증가되어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보통 복용을 하게 하고요. 제산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알파 차단제는 주로 말초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혈관 내 저항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알파 차단제는 말초동맥을 확장시키니까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전에 복용하게 하고요.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먹으면 저혈압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삼가하도록 합니다. 아시다시피 발기부전 치료제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걸로 이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칼슘 기량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고혈압 약입니다. 이것은 기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그리고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해서 박동수를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부작용들이 다릅니다. 혈관 작용으로 두통, 심장 두근거림, 안면 홍조, 잇몸 비대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한 장기 복용으로 다리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용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강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신장 환자들에서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칼륨 배설을 또 이 약이 억제하기 때문에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2 수용 차단제입니다. 이 약들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 시스템을 차단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심장과 콩팥 질환, 신부전 환자에게 주로 처방을 합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1차적으로 보통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는 마른 기침이 나는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고요. 이 안지오텐신2 수용 차단제는 두통, 소화불량, 설사, 어지러움증,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칼륨 배설을 막기 때문에 또 칼륨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장 환자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뇨제입니다. 소변을 통해서 염분과 수분을 배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초혈관의 저항을 줄여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장복을 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로감이나 다리 경련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산과 혈당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또 잘 알고 드셔야 되고요. 혈압약이 당뇨약보다 이게 참 끊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번 혈압약을 복용한 분들은 이게 보통 병원에서 겁을 많이 줍니다. 이게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이게 뇌혈관이 터지고 또 심장병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생명을
에 지장을 주는 무서운 합병증들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잘 끊지를 못하세요. 이게 이제 보통 약을 줄이고 끊으면 약으로 이제 조절되던 혈압이 이렇게 내가 식이 관리, 운동,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이게 조절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혈압이 조금 이게 오르락 내리락 늘뛰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또 겁을 먹게 되니까 이게 약을 참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뭐 1, 20 혈압 올라간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보다 20 이상 오르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식이요법, 운동, 이완요법 꾸준히 하면 혈압은 조금씩 내려가고 안정화된 수치를 찾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갑자기 뭐 내 180, 200 이상 이렇게 뛰는 경우야 또 혈압약으로 어느 정도는 또 조절해 나가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뭐 150, 60 이렇게 조금 올랐다고 해서 뭐 굳이 다시 혈압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좀 관리를 잘 해 나가 보시면 혈압약을 줄이거나 졸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혈압약을 이제 중단하는 것도 사실 뭐 혈압약도 두세 종류 이상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뭐 저를 찾는 환우분들은 대부분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중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빼는 거죠. 근데 이게 중단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어떤 질병을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이제 신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만성 신부전증도 고혈압 원인으로 오는 경우들이 1,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신장병이 있으면 이게 이제 탈수가 되면 또 신장 기능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뇨제부터 뺍니다. 이뇨제는 소변으로 이게 이제 수액과 또 전해질을 빼기 때문에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이뇨제를 중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 배출이 이게 억제되어서 칼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칼륨 수치를 오르게 하는 혈압약이 칼슘 기량제와 안지오텐신 2 수용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두 번째로 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혈당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부작용이 이뇨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뇨제부터 중단을 시키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베타 차단제부터 먼저 중단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알파 차단제를 먼저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혈압약부터 순서대로 빼고요. 사실 내과 의사들은 뭐 대부분 다 이런 부작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혈압을 내리는 것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이 약, 저 약 또 쓰는 것입니다. 뭐 이 약으로 안 들으면 또 이 약 추가하고 또 두 가지 써도 안 들으면 또 제3의 약을 또 추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약물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상당히 또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줄이고 빼는 게 일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기준대로 약을 줄여 나가면 혈압약도 줄이고 중단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순서대로 혈압약을 줄여 보시고요. 물론 혈압을 이제 매일 체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또 갑자기 오르면 또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뭐 올라봤자 보통은 뭐 90% 이상은 1, 20 정도 오르는 수준인데 뭐 그런 경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한두 주, 한 달 이렇게 잘 관리하면 안정적인 수치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약을 줄여 나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혈압이 잘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실천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혈압이 내리는데 제일 1번은 혈관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무조건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혈압이 오르면 무조건 나가서 걸으세요. 한 30분 정도 걷기 운동 하시면 혈압이 정상을 찾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면 혈압, 혈당 내리는 10분 운동법, 햇빛 댄스, 스텝 밟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이후에는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운동 이후에 바로 혈압 재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30분 쉬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빨리 안정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려면 한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보디 스캔 이완요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이 방법도 조병식 TV에 올려 놓았으니까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문제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받으면 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 긴장으로 혈압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혈압약을 복용해도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약물에 또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휴식을 하시고 이완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염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고혈압 환자에게도 굳이 저염식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혈압이 잘 내리지 않는 경우는 저염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는 현미채식을 하게 하죠. 그러면 이게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퍼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염식 안 하더라도 혈압을 우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미채식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미채식을 해도 혈압을 잘 내리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저염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실천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혈압을 내리고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혈압약을 줄여 보시고 졸업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